안녕하세요. 월간치과의 독자 여러분, 송철수입니다. 네, 이번 달에는 이제 교정치과는 보철과와 어떤 점이 다른가 이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귀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교정학회 고문 세무사이신 정오연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현재 세무법인 진명에서 이사로 재직 중에 있고요. 그동안 대한치과 교정학회, 구강 아간면 외과학회, 대한턱관절학회 고문 세무사를 역임하면서 많은 치과 원장님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정학회 고문 세무사는 얼마나 하셨나요? 거의 이제 10년째가 다 돼가죠. 10년. 네. 네. 우리 제 얼굴을 좀 낯익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각종 학술 대회 부스를 통해서 우리 많은 원장님들 매번 나가시고 만나 뵙고 있습니다. 뭐 듣자 하니까 치과 기장 뭐 한 100군데 이상 하신다는 거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치과 쪽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이 많은 치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교정학회 고문 세무사시니까 교정치과도 많이 기장하시겠네요. 뭐 아무래도 조금 조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교정치과 기장을 많이 하시는 세무사님 모셔다가 이제 이런 이야기 듣는 게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좀 더 피부에 와닿는 말씀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세무사님 모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 측면에서 교정치과가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이제 비용, 그 다음에는 이제 비용 측면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기타 뭐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이렇게 세 가지 덩어리로 나눠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그러면 교정치과하고 일반 치과하고 수입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일단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일반 치과를 보시면 매출액이 일반 진료 수입과 의료보험 수입, 의료보호 수입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의료보험 수입과 의료보호 수입은 보험 수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흔히 말하는 보험 수입. 매출액에서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우리 교정치과를 보면 의약급여만 있죠. 그리고 그 금액조차도 전체 매출액에서 미비한 수준입니다. 결국에는 보험 진료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어도 얼마나 있느냐가 일반 치과와 교정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만 딱 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아시는 분은 이것만 딱 봐도 일반 치과다, 보철치과다, 교정치과다 금방 그렇습니다. 알겠네요. 그렇습니다. 연관지어서 사업장현황신고서 한번 보실까요? 중간에 수익금액 구성 명세라는 그 란이 있는데요. 일반 치과를 보시면 전체 8억 5,600 매출 중에서 신용카드가 6억 1,300, 현금 영수증이 한 5,200, 기타 매출이 한 1억 9천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현금 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고 사실은 세무서에서 이제 구분하는 거는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사실은 그 매출 단계에서 포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수단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결제 수단은 다를지라도 기타 매출은 환자 본인에게 받는 금액도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보험 진료에서 공단 부담금입니다. 추가되는 거고. 교정치과는 매출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현금 영수증이 이제 3억 5천으로 굉장히 높죠. 비율이. 아무래도 수가가 높다 보니까 계좌 이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주목할 점이 이제 기타 매출입니다. 앞에서 보험 진료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공단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환자 본인한테 받는 금액만 이제 기타 매출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10만 원 이하의 진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타 매출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해 주신 거 정리해 보면 이제 그래서 그 보철과는 이제 뭐 5천만 원이니까 채 10%도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교정과 같은 경우는 뭐 3억이니까 거의 뭐 한 30% 이상.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제 기타 매출 같은 경우는 보험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다. 마찬가지 뭐 합정 현황신고만 봐도 보철과인지 교정치과인지 뭐 전문가들은 바로 알 수가 있겠네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원장님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을 텐데요. 우리 그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국세청에서 그 보내온 안내문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거기 보면 각종 유형들이 나오는데 네. 성실신고 지원 안내라는 그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실신고. 뭔가 좀 자기네들이 국세청 세무당국에서 봤을 때 좀 성실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사업장에 그런 안내문을 보내거든요. 맞습니다. 그중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있는데.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 기타 매출이 동종 업계에 비해서 낮다라는 안내문을 유형을 받으신 원장님들 계실 겁니다. 네, 이게 그렇죠. 사실은 보험 진료 수입이 없기 때문에 교정치과 같은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매출 누락이라든지 별 문제가 없다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보험하고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수년금하고 네, 이거 이제 합한 금액인데 이게 당연히 보험이 없으니까 네, 네, 네. 수년금만 가지고 이게 네. 낮다. 이제 네. 당연히 뭐 그런 네, 네. 오해를 네, 받을 수가 있다. 네. 네, 이런 이야기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수입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그러면 이제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교정치과가 일반 치과가 어떻게 다른가 이제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마찬가지 역시 또 손익계산서를 이제 네. 바라보면 비용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 재료비 비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재료비 비중. 이 예. 표에서 보시면 뭐 구분은 다르지만 결국 치과 재료비, 의료소모품비, 의약품비 요렇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 일반 치과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그렇죠. 이렇게, 10에서 예. 한 12%. 예, 그 넘을 수도 있고 볼 수 있는 반면에 교정치과는 한 6%에서 7%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 재료비 비중만 하더라도 3, 4%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네. 뭐 기공료도 좀 네. 차이 날 것 네. 같아요. 기공료는 뭐 다른 얘기지만 사실은 직접적인 매출을 일으키는데 직접적인 요소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매입 비용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지급 수수료 측면이 있는데요. 기공료는 일반 치과는 많죠. 그래서 7%, 8% 차지하는 반면에 아시다시피 기공료는 교정치과에서 크게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이가 지금 있을 수 이제 있습니다. 방금 세무사님 말씀해주신 거 보면은 이제 항목이야 이름을 다를 수가 있지만 뭐 치과 네. 재료비 네, 그리고 뭐 이를테면 의약품비, 네, 뭐 의료 소모품비 네, 뭐 이렇게 나온 항목이 보통 뭐 한 10에서 네, 12%인 네, 반면에 이제 교정치과 같은 경우는 뭐 의료 소모품비나 네, 뭐 이런 게 네, 한 뭐 6%, 7% 정도 네, 되나요? 네. 뭐 이 정도 네, 되고 기공료도 마찬가지. 네, 보철치과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반면에 뭐 한 8% 그렇게 된 반면에 이거 좀 낮다. 네, 네. 그런 따라서 예. 교정치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치과와 비슷한 매입 비용을 잡는다면 처리를 한다라면 재고를 경비 처리했다라는 어떤 의심 또는 매출 누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의심을 살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왜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세무사님 말씀해 주신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고 싶은 건데 보통 이제 교정치과가 일반 보철치과하고 다른 점 이런 점을 아셔야 그러니까 보통 교정치과 원장님들이 이제 일반 보철치과 기준으로 이렇게 세무 관리를 하시려고 하면 방금 우리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익금액 누락에 대한 어떤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이 손익계산서만 딱 봐도 이제 바로 네. 냄새 나는 거죠. 네. 일단은 앞에서 이제 손익계산서에 네.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손익계산서를 정리한 게 또 수익금액 검토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검토표상에는 어떤 부분이 또 차이가 있을까요? 네. 우선 일반 치과를 먼저 보면은 매출 금액이 이제 8억 5,600이죠. 그래서 수입 말씀드릴 때 이 건강보험하고 이제 의료보호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약품 사용 검토가 이제 비용을 이제 구체화한 건데요. 보면 전체 이제 이 치과 같은 경우는 한 6,700 정도가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전체 매출액 대비하면은 한 8% 정도가 재료비 비중이라고. 그래도 굉장히 좀 재료비 비중이 굉장히 낮은 데네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교정치과는 교정치과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뭐 미비하죠. 전체 매출액에서 뭐 있더라도 이제 네, 적거나 아예 없거나. 요 재료비 비중을 합해 보면 5%가 살짝 넘는 수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 여기도 어떻게 서울에 있는 치과인가 봐요. 일반적인 재료비보다 상당히 좀 낮네요. 교정치과는 상대적으로 뭐 낮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찌 됐거나 다시 정리해보면 손익계산에서 마찬가지 보험 비중이 이제 일반 치과 보철과는 있는데 교정치과는 없거나 아예 낮거나
그리고 이제 제로비 같은 경우도 일반 보통 치과 제로비 합해서 보통 이게 뭐 한 8에서 한 12까지 가는데 네. 여기는 이제 좀 이렇게 수가가 높은 치과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상당히 낮고 여기도 보통 좀 굉장히 이제 좀 낮은 이제 그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입에서 차지하는 제로비 비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10% 이상 차지할 수가 있거든요. 차이가. 그렇죠. 결과적으로 소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치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재고가 지금 없이 차기 신고가 됐는데요. 이 차이 나는 부분을 제로비로 이렇게 메꾸려다 보면은 일반 치과하고 거의 비등하게 그 제로비 비중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렇죠. 경우에는 좀 그 수익 금액 누락이라든지 여타 비용을 과다하게 처리한 부분으로 의심을 받을 수가 그러니까 있기 제로비가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지금 사례로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제로비가 비율이 낮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기 2월액 없이 다 사용하면 그렇습니다. 단기 매입 다 늘린 걸로 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지니까 네. 수익금액 누락. 네. 되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방금 그 수익금액 검토표상에서 네. 네, 교정치과하고 일반치과하고 어떻게 다른지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 검토부표상에서 뭐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날 텐데요. 네. 그럼 교정치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일반 치과만 보면 그 진료 유형별로 부보험 수익금의 구분이 굉장히 많죠. 네. 임플란트, 포세린 크라운, 레진 등등 각종 교정 말고도 여러 가지 가지가 네. 있으니까 많이 있고요. 반면에 우리 교정치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교정만 있다고 교정이 봐도 대부분이고, 과언이 예. 아니고 가끔 레진 같은 이제 간단한 치료들이 그러니까 뭐 발생할 수 시켜서 딱 있고요. 보면 이제 교정치과인지 알겠네요. 딱 보면 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주요 사용 재료 현황만 보더라도 임플란트, 골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에 그렇죠. 예. 우리 교정치과 같은 경우는 거의 교정 브라켓만 있다. 뭐 이거 딱 보면 그냥 교정치과인지. 네, 그렇습니다. 이 예. 교정 브라켓 금액을 표기할 때 이 사용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 사용 사용 금액. 금액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정 인원하고 인원수. 보통 브라켓 단가까지도 이 검토 부표를 통해서 추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곱하기 뭐 20 보통 6개, 뭐 8개. 네. 왜냐면 이제 탈락하는 거 네. 생각해서 이제 그거 인원수 곱하기 뭐 28, 뭐 내지는 30 한 다음에 이제 이 금액을 나누면 네. 이제 그 대충 나오니까요. 네.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 이제 그게 있더라고요. 이제 브라켓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보통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1,000원대부터 그 많게는 뭐 2만 원대까지도 네, 뭐 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네. 금액으로 재단하는 건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탈 같은 경우는 뭐 3,000원짜리도 있고 그렇죠. 자가결찰 같은 경우 뭐 2만 원, 2만 5천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가격이 거의 10배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아마 이제 보기는 어려울 텐데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거를 아마 잘 놔둬야 네. 될 것 같아요. 교정치과 원장님 같은 경우는 차트에다가 이제 브라켓 그런 걸 잘 기록을 해 놓으셔야 네. 쓸데없는 오해를 안 받으실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외에 뭐 이렇게 일반 그 교정치과가 세무관리함에 있어서 네. 좀 차관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앞에서 살펴본 대로 기본적으로 그 수익금액 단가 수가가 높고 또 재료비 비중이 낮다 보니까 소득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소득률이 올라간다는 높죠. 거는 네.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용이 항상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원장님들이. 비용이 부족하죠. 예. 신고 근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일반 치과에 비해서는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그 광고 선전비, 마케팅비 그렇죠. 예. 그리고 인건비가 조금 높습니다. 그렇죠. 일반 치과에 일반 비해서. 보철과보다 좀 그렇죠. 인원을 많이 쓰게 될 그렇죠. 될 그래서, 수밖에 없으니까. 재료비 비중을 기타 광고 선전비라든가 인건비를 어느 정도 커버가 돼야 그렇죠. 치과 일반 치과와 비슷한 소득률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말은 쉽게 하지만 사실 쉽지가 않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료 장비라든가 장비. 시설 장치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강가상각비. 그렇죠. 그리고 예. 복리후생비 지출을 통해서 이런 지출들이 사실은 수익 금액을 좀 증대시킬 수 있는 요소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광고 선전비 광고 많이 하면 당연히 그렇죠. 수익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효율적인 비용 지출 그렇죠. 를 뭔가 계획적인. 통해서 그렇죠. 예. 미리 절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뭐 그런 절세 방안은 또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예. 네. 그리고 그래서 미리미리 예측할 수 있는 세금, 중간 결산을 통해서 미리 네. 예측할 수 있고 또 절세가 가능하다면 그 예. 방안을 찾는 방안이 무엇보다 우리 교정치과 원장님들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예, 일단은 이제 수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보험 수입이 없거나 이제 좀 작다, 보험이 낮다. 없거나 작다. 그리고 이제 현행 발행 비중이 좀 더 높더라. 네. 이런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걸. 그래서 기타 매출이 낮다. 아, 그렇죠. 그리고 기타 매출 자체도 예, 낮다. 이런 부분. 네. 그리고 이제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비가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예, 기공료도 비율이 낮다. 예,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재료비 중에서 이제 브라킷이 네. 이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네. 이제 개수 한번 따져봐야 된다. 네. 이런 말씀. 그리고 기타 마지막으로 이제 해주신 말씀은 그 교정치과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이 구조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인건비라든지 예, 광고 선전비라든지 뭐 이런 비용을 갖다가 이제 어떤 계획적인 예, 세무 관리가 예, 필요하다. 좀 계획성이 있는 세무 관리에 대한 어떤 사실 수요가 제가 늘어난다. 이제 많은 원장님들을 뵈면서 자주 하는 얘기가 세금도 돈이고 지출하는 비용도 돈이거든요. 근데 세금은 상대적으로 더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쓸데없는 지출은 더 나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꼭 필요한 비용에만 지출하셔라.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이런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교정학회하고 교정학회 고문 세무사이신 그 진명의 정우현 세무사님 모시고 교정치과가 일반 치과가 어떻게 세무 관리가 다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 교정치과를 많이 기장해 보신 분이 사실은 교정치과가 일반 치과가 어떻게 가장 다른지 잘 아시고 관리도 아마 가장 잘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모셔서 말씀드렸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연락처 나와 있으니까 필요한 연락드려서 필요한 도움 받으시면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9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